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버전인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소재를 이제 주력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계면 활성제를 소재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매출 성장을 시킬 의도가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는 없고 현 상태만 유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고요. 현재 연평균 한 13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용 소재도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결국 가장 큰 주력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화장품 소재고, 그 중에서 자외선 차단 소재 관련돼서 가장 주력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1월 3주차 공모 정보 간단하게 보실 것 같으면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모비릭스, 시엔투스 성진, 그리고 C랩이 있었는데 현재 청약이 취소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핑거, 솔루엠이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모비릭스,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는 청약 일정이 완전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청약하여도 이 세 종목, 다른 종목은 청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드가 넉넉하신 분들은 다 청약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세 종목을 청약하셨던 금액은 1월 22일까지 다 환불이 되기 때문에 핑거, 솔루엠은 다 청약하실 수가 있고요. 핑거, 솔루엠도 요게 날짜가 겹쳐서 시드가 부족하신 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청약일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 18일, 19일로 되어 있고요. 환불일은 그 목요일 21일입니다. 상장일은 그 다음 주 1월 27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1,100원에서 11,500원, 그 중에서 11,5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공모 금액은 211억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번에도 공모주 중에 약 10% 정도는 우리 사주조합에게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은 61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의 33.2% 정도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해 온 거고요. 청약 한도는 신한금융투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22,000주, 금액으로 치면은 1억, 최대 1억 2,65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삼성증권은 온라인은 전체 청약 주식수가 7,000주인데 50%에 해당하는 3,500주 정도를 청약 가능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2천만 원, 일반 고객인 경우 4천만 원, 우대 고객 최대 200%까지 가능하고요. 14,000주 정도가 되겠죠. 총 8,050만 원 정도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양쪽에 다 청약을 풀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약 2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공모가 밴드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이 후보로 올랐고, 이 회사들의 2019년도 당기 순이익과 그리고 2020년도 3분기까지의 당기 순이익을 더해서 2로 나눈 가격, 나눈 숫자로 해서 약 25.825인데 25.83으로 기준을 잡고요. PR 산출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약 18%에서 약 28%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가 형성이 되었고요. 요 18%에 해당하는 11,500원의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으로는, 자, 여기는 이 총 금액은 구주 매출은 제외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투자 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할 건데, 특히 현재 안산 맞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안산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장항에 신공장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장항 공장으로 2021년도까지 공장을 완성해서 전부 다 이전하는 게 목적이고요. 여기 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 같은 것들을 넣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는데, 현재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또 기업은행이고요. 산업은행 쪽에
빚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농협에 해당하는 20억을 요게 그 2021년 3월 31일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 자금의 20억을 요 농협에 20억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주로 매출을 올리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은 화장품 소재, 아까 얘기 드렸던 대부분의 매출의 큰 비중이 화장품 소재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창업할 때 주력 상품이었던 계면 활성제는 약 30.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장품 소재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2015년도부터 해서 계면 활성제 매출은 거의 1억 3천, 죄송합니다. 130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140억, 150억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소재는 전체 매출의 한 3.4%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 1억 4천에서 뭐 많을 때는 2억 6천 정도까지도 매출이 나왔었네요. 14억에서 2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소재 가장 큰 주력이 되는 화장품 소재 중에서는 요 자외선 차단 소재 쪽에 가장 큰 비중이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 비드 스킨케어 소재 쪽에도 일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봤을 때 연평균 한 1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출은 한 300만 불 수출을 달성을 하고 올해 3천만 불 수출 정도를 달성할 계획에 있고요. 약 12년 동안 10배 정도 성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11, 12, 13 요때 조금 횡보를 했고 또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약간 완만하게 꺾이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 조금 작년하고 유사한 정도의 뭐 점은 요 위에까지 찍어놨지만 유사한 정도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사실 매출은 살짝 올라가지만 단기 순이익은 살짝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2020년도까지 자외선 차단제 시장이 연평균 9.1%씩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78%가 해외 시장 쪽에 이제서 발생하는 매출인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만든 소재로 만든 그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특히 UV 필터,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 관련돼서 화장품 소재를 FDA 승인을 받았고, 굉장히 FDA 승인을 받는데도 이렇게 여러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무결점으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한국, 중국, 일본 등에도 현재 FDA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요 타이레놀하고 동급의 의약품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요게 이제 장안 공장, 요 뒤에 있는 것까지 해서 요게 공장이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창고, 여기는 이제 사무동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크게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7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2021년도 전반기 때 완공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 업종에 뛰어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DA 같은 데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공장들을 지을 때 나중에 FDA에서 나와서 지적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수정이나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그 UV 차단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 중에 DSM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2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업과 파트너십이 맺어진 상태고 이 기업에서 이런 거에 공장을 짓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안 공장이 완성되게 되면은 생기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요게 지금 기존 공장인 안산 공장이고요. 요게 이제 신공장인 장안 공장입니다. 기존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2층 건물로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쭉 넓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장비가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1단계에서 어떠한 소재의 작업을 하면은 다시 옮겨서 이 장비에 들어가고 또 그 소재를 옮겨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이동하는 중에 오염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수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안 공장은 7층 공장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1차 작업을 하면은 이거를 소재를 수직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2단계 작업하고 3단계 작업하고 4단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바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이런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율이 많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확실히 똑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훨씬 더 영업이익률 같은 게 많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장점이고 사실 기업 설명의 영상을 보시면은 대부분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좀 자랑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세이프티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노 무슨 뭐도 있었고 뭐 그리고 뭐 구조가 보통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길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피부로 침투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있고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이거를 사람 몸에 발랐을 때 이게 흡수가 돼서 나중에 그 화학적 성분이 소변, 혈액, 그리고 이제 산모 같은 경우에는 모유에서도 이게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양산 가능한 기술 중에 나노 차단제를 캡슐로 포트폴리오하는 기술이 있답니다. 이걸 해가지고 화학 뭐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은 이 화학 성분 같은 게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조금 많이 장점으로 어필을 했었고요.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이 그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인정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인데 이게 조만간에 미국에서 이제 법 규제 같은 게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현재 미국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되고 굉장히 이런 세이프티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제품들로 다 대체가 돼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시장이 왔을 때 자기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 현재 뭐 탑 10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탑 5 그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기 적혀도 있네요. 뭐 나노프리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랑은 했는데 이런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결국은 우리 제품이 안전하다. 그 이야기를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연구 개발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뭐 안전성 같은 것들도 얘기하는 게 있고 이런 R&D 쪽에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가 이런 걸 개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이미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던데 산업용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필터 같은 것들을 현재 공급을 하고 매출 아까 3.4% 정도를 매출했죠. 그 관련된 매출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현재는 디젤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2023년도까지는 모든 가솔린 차량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산업용 소재에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를 어필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까지 내연 기관이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못 다니게 만들겠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이슈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전기차로 대체가 된다는 건데, 전기차에는 이게 아마 필요 없지 않은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이 시장에서 매출이 어떻게 될지, 요것도 약간 먼 미래긴 하지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가장 주력이 자외선 차단제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시장 성장과 그 기타 마이크로비드, 아까 전에 주력하고 있던 것 중에 마이크로비드가 있고 스킨케어 쪽이 추가로 있었는데, 그 시장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연평균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표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 가지고 5년 동안 해외 성장률이 54.9%,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성장이죠. 그리고 특히 독일, 스페인, 중국, 미국 같은데 4대 주력 시장은 약 92.4% 연평균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계면 활성제 매출은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현상만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쪽으로 화장품 소재 쪽으로 점점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중국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10대 화장품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모두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약간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파로 약간 주춤하는 거는 있지만 보시면은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올라가겠죠. 3분기 때 매출이 정도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약간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덜하게 되면은 그때는 중국 관련 쪽으로도 매출이 크게 증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2025년도까지 현재 이런 목표들, 국내 1위 화장품 소재 업체가 되고 1억 불 수출탑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생략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을 25%로 지금 보고 있어요. 1억 불을 수출하면은 1000억이죠. 1000억인데 여기서 영업 1100, 1200억 될 수도 있겠지만 25%가 되면은 최소 단기 순이익이 250억이 됩니다.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예상이 38억인데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화장품 소재 중에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해서 우리 선크림을 발랐을 때 과거에 얼굴이 뽀얘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뽀얘지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소재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중국에서 원가가 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순이익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3분기 때까지인데 나누기 3 곱하기 4 하면은 대략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1년 매출을 볼 수 있는데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48 정도 된다고 치면은 영업이익도 약간 소폭 상승하겠죠. 여기 2018년도보다는 조금 하락을 할 거고, 단기 순이익률을 보시면은 단순히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작년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이나 시설 쪽에 조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새로운 걸 투자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20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은 제 기준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38.4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크게 유지하는 정도, 단기 순이익률은 오히려 조금 하락을 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죠. 매출의 상승이 없으면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률 모두 하락하였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약 보호 예수가 67.5% 정도 묶이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2.46% 정도가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또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면 이것보다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6개월 은근히 IPO 스탁이 오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상장하고 보호 예수 기간이 3개월 후에 1%도 안 되고요. 6개월 후에도 한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9.26%가 추가로 보호 예수가 풀리지만 그거는 요 세부 사항에서 이 멤버들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요 9.26%는 어쩌면은 조금 투매 물량으로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주조합도 한 3% 정도 1년 후에 나오고, 최대 주주 상장 후 2년 물량은 개인적으로 크게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장 후 추가 가능 물량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은 요 6개월 차 때 나오는 게 약간 걱정은 되지만 사실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최대 주주하고 그런 관계인들 물량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또 임승재외 34인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최대 주주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점으로 보면은 그 뭐 벤처 금융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투자하는 것들 물량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상태라고 보고요. 현재 은행 대출로만 거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오너 성향인 것 같아요. 굳이 빚내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캐시가 형성이 되면은 그 캐시를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오너라고 판단이 되고요. 장점은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이제 끝나가는 사업만 아니면은 크게 망할 일은 없고 느리지만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성장이 폭발적으로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조금 느려지고 어느 정도는 최대 주주의 파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안 좋게 표현하자면 독재 경영 같은 게 가능하고 뭐 좋은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다른 주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없고 조금 좋은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경우에는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회사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이 오너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정말 잘 나눠주는 오너라면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로 기관들, 벤처금융들에게 이렇게 증자를 하기 위해서 뭐 유상증자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아서 보호 예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는 11,500원이고요. 장외가는 최대가 21,000원이고 이 기준으로 보시면 시총이 703억 그리고 장외가는 1284억 정도가 됩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계산 안 한 상태에서 약 198만 5천 주 정도가 되고요. 전체 물량의 약 32% 정도 됩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은 약 228억으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38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PER은 18.31, 장외가는 33.41로 나오고 공모가가 이 정도 PER이면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그냥 적당하다, 괜찮은 공모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사 기업들의 평균 PER이 25.83인 거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제가 여기서는 38억이라고 계산을 했잖아요. 다트에서 보니까 약 33.15억 정도,
33억 1,500만 원 정도가 단기 순이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다시 PER을 계산을 하면은 제가 계산했는 것보다 조금 높게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 예측은 기관들이 1431대 1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7% 정도나 의무 보유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높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퍼센트만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32.46%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된다고 했는데 3% 이상 정도 더 줄지 않을까, 약 29% 정도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으로 실제로 유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테마는 화장품 소재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의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냥 공모가는 적당하게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총하고 상장일날 유통 비중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상장일날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경쟁률이 높아서 청약했을 때 손해는 안 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총이 적어서 유동성의 힘으로 석경 AT라고 오타네요. A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틀째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충분히 그런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는 게 약간 오너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괜찮다고 보고요. 부채율도 굉장히 적정했고 벤처 금융 쪽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한 적이 없어서 회사 경영이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 확장 같은 것도 없지만 그 와중에도 그 공장 신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 공장이 완성됐을 때는 약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는 됐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지금부터 해가지고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현재 트럼프 정권일 때보다 반중국의 분위기가 조금 풀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중국 때리기를 좀 덜 하겠죠.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에 어떠한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터치가 없을 거고, 거기에 따라 조금 실적 개선도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장항공장이 완성되면은 1,500억대 매출을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1년도에 장항공장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 실제로 공장을 다 짓고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안정화를 하는데 또 한 1년 정도를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2022년도 말에나 이런 매출들을 노려보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공모가가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나, 공모가 상장일 날의 힘으로 급상승 후에 다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익절을 하고 다시 공모가 정도로 내려왔을 때 다시 이 종목을 분할로 사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약간 2년, 빠르면 2년, 늦어도 3, 4년 정도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준다면은 2023년도부터 큰 폭으로 우상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슈가 되는 중국에서 이산화티타늄 원소재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것 말고 다른 소재들은 또 어떤 중요한 원소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내용이 조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한 30분 정도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가지 종목들을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버전으로 먼저 뒤에 있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시간적인 여력이 되면은 다시 짧은 시간 버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